우리는 다 압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쓰고 있는 가면 뒤의 본색을 말이죠. 그런데 전 세계가 가진 보편적 시각으로 본다면 일본은 아직도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그 오랜 시간 돈을 처발라 왔으니 당연한 것인데요. 허나 이제 좋은 시간은 끝날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그 진면목이 까발려질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인데요.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이 중요한 가치를 대하는 일본의 진정한 모습이 우선 까발려질 상황으로 그들의 내부에서부터 인권 유린의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마니치를 비롯 일본 언론들을 통해 지금 일본에서는 공산국가 중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아니 북한에서 벌어질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일본 변호사협회는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인권 차별 문제 한 라인을 설치하였는데 337 도도부현으로부터 접수된 208건의 상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일본의 의료 종사자 및 요양시설 직원 등의 상담 내용을 보면 직장에서 백신을 거부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퇴직하라는 요구가 있으며 백신을 맞지 않으면 여기선 일할 수 없다라는 등과 같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전해졌다는 것인데요.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는 의료 종사자나 간호과 학생, 의대생, 고령자 시설 등의 종업원 등 다양한 의료 분야의 직업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는 한 간호과 학생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실습을 시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학점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강요당하고 있으며 의대생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자 의대 기숙사 담당 교수가 그를 불러내어 자퇴를 요구했다라고 증언한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의료인은 직장에 백신을 맞았다 맞지 않았다는 체크를 하는 표가 붙어 있어 낙인이 찍히지 않으려면 안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백신을 맞고 확진이 될 경우 병원으로부터 70%의 급여를 보상받지만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확진이 나올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병원 측이 대놓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간호사의 상담도 있었으며 돌봄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자신 혼자만 백신 접종을 안 했다는 어떤 사람은 상사로부터 만약 확진이 나오면 당신 탓이다 라는 말을 들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카와카미 시로 일본 변호사 인권옹호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백신을 맞을 것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돼야 하며 맞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결코 아니어야 한다. 허나 현장에서는 그게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실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던졌는데요. 실체는 당연히 있죠. 이런 사건의 발단은 백신 접종 속도에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는 스가 총리의 앞뒤 안 가리는 폭주인 것이 이미 기정사실인데요. 이에 대해 일본의 변호사 사토 미노리는 이번 백신 접종은 예방접종법 구조가 적용되어 법적으로 접종에 대한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노력 의무라는 것은 의무와는 달리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해달라는 뉘앙스인 것이며 백신 접종은 개인의 건강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사항이다. 이는 백신으로 인한 새로운 인권 침해이다 라고 논평했으며 일본 네티즌들은 지금까지 확진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난도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 기사에서 그런 조짐을 느낀다. 의료 관계자만이 아니라 향후 샐러리맨들도 접종하지 않으면 이런 곤경에 빠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 사내에서 무언의 압력도 있고 거래처로부터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방문을 삼가해달라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 틀림없다. 학교에서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괴롭힘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등으로 강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본 기업들과 대학교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참여 독려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스가 총리의 입이라 할 수 있는 가토 관방장관의 노골적 차별 발언이 터져나와 일본의 진면목이 드러나 버렸는데요. 마그마그 뉴스는 백신 접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대학에 접종센터를 마련해 일명 직역 접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차별이 일어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이 접종 부분에 있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 반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을 접종 대상으로 할지는 각각 기업 주체들이 판단해 주었으면 한다라며 노골적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인데요. 즉 일본에서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가 기업에서 백신을 맞춰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백신 접종은 나 자신의 안전은 물론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에 특별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이거나 의료진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이상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까지 하겠다는 여론을 조성하면서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규직 직원이 아니면 백신 접종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일본. 이런 나라가 경제 선진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도 잘 보장될 것이라 믿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인들이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그 부분이 박살나버릴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인들이 광분할 만한 상황을 일본 정부가 연출한 것인데요. 일본의 니칸 겐다이는 도쿄올림픽에서 선수와 관계자들을 철저히 격리한 다음 올림픽을 수행한다고 했지만 중국의 보도진 3,000명을 포함한 해외 보도진 3만 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묻고 있는데요. IOC와 일본 정부가 외신 기자들에게까지도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입국 후 14일간은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 식사도 외식도 금지시킬 방침이지만 과연 미디어의 행동 규제가 가능할 것인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은 동선이 확실하기에 괜찮지만 외신 기자들의 경우 자유롭게 돌아다닐 것이기에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허나 기사의 이런 염려에 대해 일본 정부도 대책을 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고 있고 상황이 매우 악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는 일본 정부가 일본을 방문한 해외 언론인들을 GPS로 추적하겠다고 한 부분과 언론인들은 개인 숙박을 선택하지 못하고 대신 주최 측이 미리 선택한 숙소에서만 머물도록 요청을 받을 것이라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경고가 있었다 전하고 있는데요.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외신 관계자들은 GPS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적될 것이고 만약 규칙을 어기면 보도인증을 잃을 것이라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PS로 언론인들의 행동을 엄격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또한 외신 기자들은 개인 숙소를 선택하지 못하며 주최자가 미리 선택한 호텔에 머물도록 요청받게 될 것이며 규정 준수 여부를 더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 숙소의 수를 초기 350개에서 약 150개로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외신 언론들에 대한 주최 측의 극심한 제한 사항으로 인해 이미 외국 언론들은 일본에 파견할 팀을 대폭 줄인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즉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도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면에는 보도 내용까지 관리하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일본은 기자들이 올림픽 기간 중에 기자들이 보도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동선 제한을 이용하여 그들의 취재를 막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혹시나 스마트폰을 두고 외출을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추적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 기자들을 감시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일본입니다. 정말 일본의 언론 통제 수준은 북한을 방불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히 일본의 통제를 당할 외신 기자들, 그들이 일본을 어떻게 보도할지가 사뭇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일본에 가기도 전에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보도한 독일의 타게스 샤우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는 일본의 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거부당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독일을 모델로 하여 구축되었으며 8,412개의 병원과 125만 개의 병상을 보유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팬데믹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기사는 현재 일본에서 확진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은 5%에 불과하며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도 하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일도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일본의 병원은 유럽처럼 교회나 국가가 설립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설립한 경우가 많아 일본 병원의 80%는 개인 소유이며 그들은 치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확진자를 거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본에서 누가 확진이 되어 병원을 찾았을 때 치료를 거부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기사는 긴다이 대학병원장 토다 유지의 말을 전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무너졌다. 일본 정부는 항상 올림픽이 유행병을 이겼다는 징조가 될 것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으로부터 멀었다라는 말로 그는 일본의 현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하여 일본의 바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본인들도 확실히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도쿄올림픽 개최는 전 세계에 일본의 민낯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그야말로 활용점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외신 기자들 중 일본의 매수에 넘어갈 기자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중 누군가는 일본의 진짜 모습을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까발려 주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